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극으로 탐험을 떠난 한 탐험대. 그들은 북극의 추위에 대비해 일찍이 텐트를 치고 잠에 든다. 그런데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부스럭대는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깼고 곧 누군가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린다. 영국에는 14세에서 25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외딴 지역으로의 탐험을 통한 자기개발과 여러 사람들과의 팀워크와 모험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BSES라는 탐험단체가 있다. 1932년에 설립되어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단체는 고지대 트레킹, 고원 탐방, 야생 탐험 등 주로 극지 탐험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 미리 모집한 인원들과 함께 탐험을 떠나는데 모든 탐험은 청년의 발전을 목표로 했다. 2011년 8월 당시 17세였던 호레이슈 채플은 영국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인 이튼 칼리지에서 1년간의 마지막 학년에 들어가기 전 탐험을 결심하고 BSES의 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호레이슈는 부모님과 같은 의료인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탐험을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할 계획이었다. 그가 참여한 탐험 프로그램은 약 8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북극을 지나 노르웨이 스발바르제도로 향하는 탐험 코스였고 이 탐험대에는 2명의 리더가 동행하였는데 그들은 각각 탐험 리더인 마이클 리드와 산행 리더인 앤드류 럭이었다. 각지에서 모여든 참가자들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고 그렇게 탐험대는 북극 스발바르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도착한다. 이때는 탐험을 떠난 지 약 일주일가량이 흐른 뒤였다. 캠핑을 할 장소로 가던 중 탐험대원들은 눈에 찍혀있는 곰의 발자국을 발견했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벌어질 끔찍한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탐험대는 조를 나누어 각각의 캠핑 장소로 흩어졌고 호레이슈가 속한 조는 눈이 없는 지대를 골라 텐트를 쳤는데 그들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해 텐트 주변을 철사장애물로 둘러쌌다. 팀의 리더였던 마이클 리드는 다음 날 이어질 장거리 이동에 대한 피로감을 이식해 이날은 따로 불침번을 세우지 않기로 하였고 그렇게 곧 날이 어두워져 모두가 잠에 든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텐트 밖에서 곰이 공격한다 라고 외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가 소총을 챙겨 즉시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호레이슈가 곰의 공격을 받아 밑에 깔린 채 누워 있었다. 서둘러 곰에게 조준해 총을 발사하였지만 총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본 곰이 마이클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 일부분을 물어뜯어 중상을 입힌다. 마이클은 필사적으로 곰의 눈알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이 공격으로 곰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재빨리 자신의 텐트에 있던 다른 총을 가지러 간다. 그 사이 다른 리더였던 앤드류 럭은 돌을 집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곰에게 달려들었는데 들고 있던 돌을 던져 곰의 얼굴에 그대로 명중시켰지만 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앤드류가 곰에게 제압당한 채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이상하게도 곰은 그를 물어뜯지 않고 발톱으로 얼굴을 긁기만 하였고 어깨에 발을 올린 채로 그의 얼굴을 빤히 보았는데 이때 재빠르게 총을 가져온 마이클이 곰에게 총을 쏴 명중시킨다. 총을 맞고 도망친 곰은 다시 텐트 쪽으로 가 공격을 시작했는데 곰은 처음 공격을 가했던 작은 체구의 호레이슈를 다시 찾아와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물어뜯으며 핥히기 시작했다. 이후 탐험대원 중 한 명이었던 스캇이 텐트로 접근하자 이번에는 그를 쫓아가 공격해 땅에 쓰러뜨려둔 뒤 다시 호레이슈에게 돌아와 그를 물어뜯어 완전히 찢어놓는다. 호레이슈의 텐트로 바로 달려간 마이클은 곰에게 연달아 총을 발사하였고 총을 맞은 곰은 얼마 가지 않아 숨통이 끊어졌다. 마이클과 일행들은 바닥에 누워있던 호레이슈에게 다가가 봤지만 그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뒤였다. 이 탐험에서 북극곰의 공격으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사실 호레이슈의 부모님은 그가 탐험을 계획할 당시 BSES 측에서 제공한 안전 예방 조치 사항 중 야생동물의 접근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는 플레어 장치와 철사장애물 그리고 총기 소지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에 안심을 해 탐험을 허락하게 된 것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당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했던 현장에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예방할 수 있는 철사장애물이 있었지만 너무 낡고 헐거워져 있어 탐험대가 가져온 장비로 약간의 보완을 해두는 것이 최선이었고, 50m 거리까지 플레어를 발사해 접근을 방지하는 펜플레어는 원거리 작동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마저도 장비가 충분하지 않아 리더들만 소지한 상황이었다. 거기다 총기 또한 굉장히 오래전에 사용하던 모델로 너무 낡고 관리가 되지 않아 바로 발사가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리더들이 갖고 있는 2대의 총기 전부였다. 팀의 리더였던 마이클의 총기가 원활하게 발사되었더라면 호레이슈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탐험단체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탐험대의 수석 리더였던 리차드는 사고 예방 장치의 부족함과 부실했던 장비 관리를 인정하여 사과하였는데, 그러면서도 BSES 측은 당시 곰이 캠핑 장소로 접근할 때 철사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 기둥을 내리쳐 장애물이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명을 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스발바르 제도로 이 탐험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곰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대 설치와 총기 정비를 완벽히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북극곰의 사후부검을 진행했던 수의사로부터 당시 북극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치아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곰의 이빨 중 대다수가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어 엄청난 치통을 느꼈을 것이고, 이 때문에 뭔가를 씹어먹을 수 없어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것으로 앞서 리더였던 앤드류럭을 공격할 당시 앤드류를 바닥에 눌러둔 채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많이 보고만 있었던 곰의 행동이 설명되었다. 사건 이후 호레이슈 채플의 장례식장에는 그의 부모님과 2명의 남동생을 포함해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함께 자리하였는데, 그곳에서 호레이슈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와 시를 적어와 낭독하였고, 2명의 남동생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마지막 노래를 부른 뒤 추모물을 낭독하며 마청인 호레이슈를 보내주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